과학교사 TV. 목적이 분명한 방송 과학교사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마쌤입니다. 유효숫자 처리법 네 번째 강의, 유효숫자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강의했었던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불확실도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 절대 불확실도를 더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에는 절대 불확실도를 상대 불확실도로 전환해서 그 상대 불확실도를 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확실도의 표기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예외 규칙이 있긴 했지만 큰 규칙만 말씀드리면 불확실도의 유효숫자는 한 자리만 허용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측정 값의 유효숫자는 불확실도와 소수점 자리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 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데이터가 같은 값인지 차이가 나는 값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결국은 불확실도를 꼭 표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런 일치 검정이 가설 검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유효숫자의 기초 말씀드릴 거고, 유효숫자의 활용, 그 다음에 끝에 유효숫자 표기법의 한계점을 설명드릴 겁니다. 본 강의 내용의 대부분 시간은 유효숫자의 기초 부분에 할애될 것이고요. 유효숫자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배웠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과 유효숫자 표기법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릴 것이고, 마지막에 유효숫자의 한계점에서는 유효숫자 표기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불확실도 표기법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유효숫자 처리법은 왜 필요한 걸까요? 앞에서 제가 학생들과 실험했었던 그 분자량 측정 실험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은 54.3041 하면서 소수점 밑에 자리가 쭉 늘어나는 결과값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값인가, 이런 거를 결정 내리는데 유효숫자 처리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0.2mm, 0.02cm, 0.0002cm, 이 세 가지 측정은 같은 측정일까 다른 측정일까? 또는 5m, 5.0m, 5.00m는 같은 측정일까 다른 측정일까?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데도 유효숫자 처리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측정의 정밀도, 데이터의 정밀도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유효숫자 처리법입니다. 학생들과 측정해서 얻었던 54.3041 이 데이터 중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 강의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끄트머리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2mm, 0.02cm, 0.0002m는 서로 정밀도가 같은 측정입니다. 반대로 5m, 5.0m, 5.00m는 서로 정밀도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효숫자 처리법으로 표현한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배웠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측정값이나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실험 결과값이 얼마나 정밀한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데이터에 얼마만큼의 불확실도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유효숫자 처리법도 측정값이나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에서 어떤 수까지가 확실한 숫자이고 어떤 숫자에 불확실도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구분짓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 연필의 길이가 73.5mm라고 지금 읽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73mm는 확실한 숫자죠. 그리고
0.5mm에 해당하는 부분에 약간의 불확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과학자들이 약속을 정하기를 어떤 숫자를 쓸 때 마지막 숫자에 불확실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허용하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 자리에 불확실도가 포함되어 있는 한 자리까지 허용하고 거기까지를 유효하다고 얘기하자라고 약속을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유효 숫자를 표기했을 때 마지막 자리에 불확실도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불확실도를 포함하는 방법이 앞에서 배웠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연필의 길이인 73.5mm는 표기를 한다면 73.5 플러스 마이너스 0.1mm 또는 73.5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효숫자 처리법은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73.5mm일 때 요 0.5mm보다 한 자리 아래에서 반올림한 거라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효숫자 처리법인 73.5mm를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으로 고쳐본다면 73.5 플러스 마이너스 0.05mm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올림할 때, 그러니까 유효숫자를 기록한 것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 밑에 자리에서 반올림할 때 어떤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올림 규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반올림 규칙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크면 올리고 절반보다 작으면 버린다. 이게 규칙인데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정확하게 절반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예제에 숫자를 유효숫자 5자리에 맞추도록 반올림하는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규칙, 절반보다 크면 올린다에서 만약에 숫자인 121.795000001 해서, 그러니까 9 밑에 자리에서 올릴 건데 절반인 5보다,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치면 0.005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121.80 이렇게 쓰면 옳습니다. 두 번째 규칙, 반대로 절반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무조건 버린다. 그래서 121.7949999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유효숫자 5자리에 맞추게 된다면 121.79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될 규칙이 이제 3번 규칙인데, 정확하게 절반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우리가 계산 결과나 얻었을 때 121.795로 해서 쭉 나가는, 그냥 5에서 딱 끝나는 어떤 거였다라고 친다면 이때 가까운 짝수가 되도록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21.795에서 가까운 짝수는 하나 올리는 거겠죠. 121.80이라고 쓰는 겁니다. 어떤 측정 값이나 이제 계산 결과 얻어낸 값이 121.785였다. 그래서 5에서 딱 끝나는 거였다. 완벽한 절반이었다고 치면 121.78,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짝수가 121.78이 되겠죠. 결국은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숫자를 썼을 때 다른 사람이 난 이런 의미로 당신이 쓴 숫자를 받아들이겠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측정한 결과값 하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1243m. 그럼 당신은 1242.5보다 크고 1243.5보다 작은 값을 읽었다는 의미군요. 그러면 1243을 만들 때 정확하게 절반이 되는 값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242.5, 정확하게 5였다면 그 값은 1242가 됐어야 되겠죠. 아니면 1243.5가 정확하게 0.5로 끝난 거였다면 그걸 유효숫자 4자리에 맞췄다면 1244가 됐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1243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표현한 사람이 1242.5보다 무조건 크고 1243.5보다는 무조건 작은 값을 측정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유효 숫자의 개수를 세는 방법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책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아무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0이 아닌 숫자는 유효 숫자이다. 그러니까 1243m 이렇게 썼다면 여기에는 0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표기되어 있는 모든 숫자는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 숫자는 4자리의 유효 숫자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이 아닌 숫자 사이의 0은 유효 숫자이다. 그러니까 102 할 때 1과 2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0은 유효 숫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05 했을 때 2와 5 사이에 있는 0 2개는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102의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3자리, 2005의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4자리입니다. 왼쪽에 있는 모든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이랬는데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리딩 제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의 앞에서 끌고 나오는 0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0.2일 때 0은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0.02에서 0 2개는 유효 숫자가 아니고 0.0002에서 0 4개는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0.2의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하나, 0.02의 경우에도 유효 숫자가 하나, 그래서 0.0002에서도 유효 숫자는 하나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경우 숫자의 제일 오른쪽 끝이 0이어도 그 숫자 모두 유효 숫자이다. 그러니까 아까 리딩 제로하고는 반대로 소수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수점이 있을 때 꼬리 쪽에 있는 0은 모두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2.20 할 때 유효 숫자는 3자리입니다. 끝에 있는 0을 유효 숫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5.400m라고 했을 때 0 2개는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5.400m에서 유효 숫자는 4자리입니다. 소수점이 없는 경우에 오른쪽 끝에 있는 0은 모두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00m 이렇게 썼다면 0 2개는 유효 숫자가 아니어서 200m에서 유효 숫자는 한 자리입니다. 1400cm에서 0 2개는 유효 숫자가 아니어서 유효 숫자는 2자리입니다. 1350mm에서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어서 1350mm에서 유효 숫자는 3자리입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0.2mm, 0.02cm, 0.0002m는 모두 유효 숫자가 하나이고 동일한 정밀도를 갖는 측정입니다. 2.2cm와 2.20cm를 비교해 보면 2.20cm가 더 정밀한 측정입니다. 2.2cm는 유효 숫자가 2개, 2.20cm는 유효 숫자가 3개입니다. 5.4m와 5.400m를 비교해 보면 5.400m가 더 정밀한 측정입니다. 5.4m의 유효 숫자는 2개, 5.400m의 유효 숫자는 4개입니다. 200m와 200.m를 비교해 보면 200m에는 0 2개는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00m의 유효 숫자는 1개. 그리고 200.m일 때는 소수점을 찍었기 때문에 0이 모두 유효 숫자인 거죠. 뒤에 오는 유효 숫자가 뒤에 오는 0이 모두 유효 숫자인 거죠. 그래서 200.m일 때는 유효 숫자가 3개입니다. 1400cm와 1400.cm를 비교해 보면 1400cm는 유효 숫자가 2개, 1400.cm는 유효 숫자가 4개입니다. 1350mm, 1350.mm를 비교해 보면 1350mm는 유효 숫자가 3개, 1350.mm는 유효 숫자가 4개입니다. 소수점이 없는 경우 오른쪽 끝에 오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 200m, 그 다음에 200.m, 1400cm, 1400.cm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점을 찍는 거를 좀 실수한다던가 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워지기도 좀 쉽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과학적 표기법을 쓰는 게 편합니다. 10의 제곱을 이제 표현해 쓰는 건데요. 200m 경우에는 2 곱하기 10의 제곱미터, 그 다음에 200.m는 2.00 곱하기 10의 제곱미터 이렇게 표기를 함으로써 보다 유효 숫자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1400cm, 1400.cm의 경우에도
1400의 경우에는 1.4 곱하기 10의 3승, 1400cm의 경우에는 1.400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유효 숫자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때 불확실도 표기법에서도 불확실도의 전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죠. 유효 숫자 처리법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처리할 때 그런 유효 숫자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칙 연산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 단위를 일치시킨 다음 소수점 자리가 가장 적은 것에 맞춰서 더하고 빼줍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이가 각각 5.74m, 82.3cm, 그 다음에 2651mm인 테이블 3개를 길이 방향으로 쭉 붙였을 때 총 길이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5.74m, 82.3cm, 2651mm 단위가 모두 다르죠. 이런 경우는 미터로 단위를 일치시켜 놓고 소수점에 맞춰 봤을 때 5.74 소수점 두째 자리가 소수점 자리가 가장 적은 거죠. 그래서 소수점 두째의 결과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9.214m 나온 것을 소수점 두째 자리가 유효 숫자인 거죠.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최종 답을 9.21m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부피 4.8ml에서 3.935ml를 덜어냈다. 남은 부피는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단위는 동일하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수점이 가장 적은 것에 맞춘다고 했으니까 4.8mm, 즉 소수점 첫째 자리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 0.865 이렇게 나온 것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종 답은 0.9ml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덧셈과 뺄셈 보충 자료입니다.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경우 유효 숫자가 최초 데이터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5.345 더하기 6.728 하면은 그 결과값이 12.073 이렇게 해서 유효 숫자 4자리인 거와 유효 숫자 4자리인 거를 더했을 때 결과값이 유효 숫자 5자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죠. 7.26 곱하기 10의 14승, 6.6 빼기 6.69 곱하기 10의 14승 했을 때 나온 결과값 0.57 곱하기 10의 14승은 유효 숫자가 2자리가 되죠. 최초 데이터는 7.26, 6.69로 유효 숫자가 3자리였었는데 결과값이 0.57로 유효 숫자가 2자리로 줄어도 당황할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과학적 표기법으로 쓰여 있는 경우에는 지수를 같은 제곱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더해주고 빼줘야 됩니다. 1.637 곱하기 10의 5승, 4.107 곱하기 10의 3승, 0.984 곱하기 10의 6승 이랬을 때 10의 지수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10의 제곱을. 그래서 10의 5제곱으로 내가 통일을 시켰다 그러면 1.637, 0.04107, 9.84 이렇게 자리를 맞춰 놓고 소수점 자리가 제일 적은 9.84, 즉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결과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11.52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에는 계산을 다 한 후에 사용했었던 숫자 중에 유효 숫자가 제일 작은 것의 개수에 맞추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5.02cm, 89.665cm, 0.10cm인 금속판의 부피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0.10cm가 유효 숫자가 2자리로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45.01183 이렇게 나왔을 때 유효 숫자 2자리에 맞춰서 최종 답을 45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질량 3.2145g이고 부피가 11.2ml인 물체의 밀도는 얼마이냐 라고 했을 때 11.2ml, 그러니까 부피가 유효 숫자 3자리고 질량이 유효 숫자 5자리니까
최종 결과는 유효 숫자 세 자리에 맞춰서 0.287g/ml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보충 자료입니다. 과학표기법의 경우에는 10의 제곱이 유효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맞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곱한 다음에 그 제일 작은 유효 숫자에 맞춰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3179 곱하기 10의 12승과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경우는 3.6이 유효 숫자 두 자리로 가장 적은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 혼합되어 있는 계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의 규칙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다만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의 유효 숫자를 미리 개수만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식을 하나의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학용 계산기로 이 수식을 한 번에 입력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3.489 곱하기 괄호 열고 5.67 빼기 2.3 괄호 닫고 이런 계산의 경우에 3.489는 유효숫자 4개, 5.67은 유효숫자 3개, 2.3은 유효숫자 2개죠.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37 이렇게 되는데 이때 유효숫자는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의 결과는 유효숫자 2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반올림 하지 말고 그대로 3.37 놔둔 상태에서 쭉 계산을 끝까지 한 다음에 최종 결과가 11.758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작은 유효 숫자가 2개이므로 최종 답을 12에 맞추는 겁니다. 덧셈 뺄셈 규칙에서 유효 숫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라고 얘기 했었던 것도 여기에 혼합 계산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값이 유효 숫자가 처음에 입력했었던 원자료의 유효 숫자보다 늘거나 줄 수가 있으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183분의 괄호 열고 3.58 더하기 6.73 이런 계산의 경우에는 처음에 입력한 6.73이 유효 숫자 세 자리인데 괄호 안에 있는 그 계산 결과가 10.31로 유효 숫자 4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0.8463 이렇게 해서 유효 숫자 4자리에 맞춰야 됩니다. 10.57분의 괄호 열고 2.86 빼기 2.43 괄호 닫고 이 경우에 최초 입력한 자료의 유효 숫자는 세 자리였는데 괄호 안에 있는 계산 결과가 0.43으로 유효 숫자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답은 0.041 이렇게 해서 유효 숫자 2개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사칙 연산 혼합 계산의 경우에는 계산 중간 단계에서 반올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쭉 식을 하나로 만들어서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을 다 해서 엔터 한 번 쳐서 한 번에 결과를 얻고 마지막 단계에서 반올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 안에 다른 계산들의 유효 숫자만 개수를 정해 놓고 그것들의 유효 숫자, 최종 유효 숫자를 몇 개로 맞춰야 되는지 따로 계산을 해서 최종 답에서 한 번에 반올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합 계산을 할 경우에 중간 단계에서 반올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최종 답을 쫙 내고 중간에 유효 숫자가 몇 개로 변할지만 따로 유효 숫자를 계산해서 최종 답에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7분의 가로 열고 12.456 곱하기 12 가로 닫고 이런 경우에는 가로 안에 있는 그 계산의 결과가 두 자리가 되겠죠. 12가 유효 숫자가 두 개니까. 그래서 최종 답을 유효 숫자 두 자리에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내가 기억을 해 놓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한 번에 계산을 하면 40.4306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를 유효 숫자 두 자리에 맞춰서 최종 답을 40점 또는 4.0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반올림을 먼저 하고 4.697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4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40점과
4.0 곱하기 10의 1승과 41은 2.5%의 오차가 나는 거죠. 2.5%의 오차면 우리가 뭐 달에 사람을 보낸다든가 화성을 사람이 보냈을 때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의 그런 오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반올림하지 않는다. 유효 숫자를 개수만 세놨다가 공학용 계산기로 한 번에 계산하고 마지막에 그 유효 숫자를 처리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숫자에 활용해서 드릴 말씀은 유효 숫자 표기법과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80km라고 유효 숫자 표기법으로 표현된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으로 고쳐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6388까지가 유효 숫자인 거죠. 끝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으로 고쳐보면 6380 플러스 마이너스 5km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per mol 이런 데이터를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으로 고쳐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에서 유효 숫자는 3자리인 거죠. 2까지가 유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보다 한 자리 밑에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6.02 플러스 마이너스 0.005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0의 23승 per mol이요. 유효 숫자 표기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효 숫자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불확실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0.05, 플러스 마이너스 0.005 형태의 불확실도밖에 표현을 못하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에서 어떤 길이를 읽었다라고 했을 때 152.3mm라고 내가 읽었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유효 숫자 표기법으로 내가 이 152.3mm를 표현했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으로 불확실도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52.3 플러스 마이너스 0.05mm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뜻은 이 사람이 100분의 1mm 수준, 그러니까 100분의 5mm를 읽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법으로 읽었다고 하면 152.3 플러스 마이너스 0.1mm 또는 152.5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 정도 불확실도는 측정할 때 가능한데 0.05mm를 우리가 눈으로 읽었다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효 숫자 표기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효 숫자를 공부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불확실도 표기법 또 함께 공부해야지만 우리가 그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측정했었던 분자량 측정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최종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측정을 할 때 불확실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연습을 위해서 임의로 학생들이 측정한 값에 한 이 정도의 불확실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임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측정값이고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불확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압의 경우에는 제가 1기압이라고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뒀고 불확실도가 0, 그러니까 거의 상수라고 뒀다는 얘기죠. 대기압을 1로 뒀고요. 그 다음에 계산 과정에서 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 더하는 273.15도 상수로 처리했다는 것 유의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 수식에다가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강의를 쭉 따라가기가 어렵다면 중간에 스탑 하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함께 이 강의 따라가시면 지금까지 강의 들으셨던 모든 내용이 종합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한 번에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값은 54.16356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 숫자 개수를 계산을 따로 하는 거거든요.
괄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처음 질량 빼기 최종 질량에서 괄호 안에 있는 결과값은 0.0710으로 나오는데 유효 숫자가 3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 상수는 유효 숫자가 8자리. 그 다음에 19.5도씨를 273.15에다 더해가지고 얻은 절대 온도 292.7은 유효 숫자가 4자리입니다. 근데 분모 쪽으로 넘어와서 대기압에서 증기압을 뺀 데이터는 0.9756으로 나와서 유효 숫자가 4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유효 숫자가 3자리입니다. 결국은 괄호 안에 있는 덧셈 뺄셈을 해서 유효 숫자를 계산을 자리수가 몇 자리인지 계산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곱셈과 나눗셈이죠. 그랬을 때 최종 답을 유효 숫자 제일 작은 자리에 맞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54.16356 이렇게 나오는 것을 54.2 정도에 맞춰야 될 겁니다. 요건 이제 유효 숫자 처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답을 구하는 거고요. 이제 불확실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 강의에서 배웠었던 거죠.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 절대 불확실도를 더하고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에는 절대 불확실도를 상대 불확실도로 전환을 한 다음에 더하라고 했죠. 지금 보고 계신 그 괄호 속에, 대괄호 속에 있는 것들이 상대 불확실도로 전환해서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앞에서 구했었던 측정값 데이터 54.16356을 곱해줬기 때문에 최종 이 계산의 결과는 다시 절대 불확실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0.5843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불확실도의 전파 규칙을 차분하게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이 수식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결국은 최종 답을 정리를 해보면 54.16356 플러스 마이너스 0.584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불확실도가 0.5843 이렇게 나온 거니까 불확실도의 자릿수는 유효 숫자는 한 자리만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0.6이 될 거고 0.6에 맞춰서 앞에 있는 데이터도 우리가 소수점의 자릿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54.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4.2 플러스 마이너스 0.6 그램 퍼 몰이라고 최종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4.2라고 유효숫자가 3자리가 끊긴 것이 앞에서 유효숫자 처리한 거랑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답은 54.2 플러스 마이너스 0.6 그램 퍼 몰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최종 연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불확실도 처리 방법, 유효숫자 처리 방법의 총 종합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가 좀 복잡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에 보이는 그 수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면 스탑 하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계산하실 때는 공학용 계산기 이용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4번의 강의에 걸쳐서 불확실도와 유효숫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들은 반복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 실험 수업을 하시거나 나중에 연구 활동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